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한남 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해발 90m 범위 내에서 남산의 7부 능선을 넘지 않도록 지상 23층 이하로 계획하고 용적률 226%에 세대수는 2,167세대 규모로 지어집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통해 오피스텔 임대차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전날 기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는 총 5만 7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는 2만 3,169건, 월세 2만 7,554건이며 이는 전년보다 12.5% 증가한 수준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거래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95%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마이너스 3.99%와 8월 마이너스 2.64%에 비교하면 하락폭이 다소 둔화한 것이지만 하락률 자체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석 달 동안 하락률은 8.58%에 달했는데 석 달 만에 8% 이상 빠진 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인 10월부터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강북 한강변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구 한남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한남 2, 3, 5구역이 사업 본궤도에 올라 있고 이번에 4구역도 새로운 건축계획 수립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남동 일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이 좀 변화가 되게 되면 사람이 좀 아파요. 그래서 요즘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주변에 보면 아프신 분들도 좀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도 좀 살짝 좀 으슬으슬했거든요, 요즘에. 근데 어제 고객분네 또 사우나 가가지고 시원하게 지지고 한우 맛있는 고기도 좀 먹다 보니까 원기 회복을 좀 자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좀 사우나도 좀 가고 기운도 차리고 맛있는 것도 좀 먹으면서 요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부동산 예나 지금이나 정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에 상담을 좀 해드리면서 돈이 되는 정보 또한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기운 차리시고 돈이 되는 정보를 통해서 자산 관리에 크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맛있는 거 먹을 때 같이 좀 가자니까 전문가님 또 혼자 가서 드시고 오셨어요. 대신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한테 기운
팍팍 넣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도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꼭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면적 같은 정보들을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이렇게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또 외부로도 이런 개인 정보들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시청자님과 만나게 될지 궁금한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네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기 전남 하순군 하순읍 네, 교리 98 네. 하순 3차 아델룸이요. 아, 화순 3차 아델리움 아파트. 자, 네. 이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아, 제가요, 현재 네. 조합원 주주택 분양권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아, 네네. 예, 가지고 가야 할지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자, 이 아파트의 전망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님의 선택이 갈리게 될 텐데, 자,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지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전남 화순군의 화순 3차 한국 아델리움 아파트입니다. 일단 분양권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아파트의 지금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화순 분양권 보유하고 계신데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아델리움이네요, 시청자님. 네네. 예, 일단 뭐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아델리움이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근데 광주나 전라도에서는 좀 유명하잖아요. 예예예. 특히 이제 봉선동이라든가 이런 동네 아델리움이 좀 많고 네네. 더불어서 지금 근처에 보시면 화순에도 왼쪽에 보시면 힐스테이트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화순이란 동네도 그냥 농사만 짓고 하는 이런 시골 마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네네. 큰 브랜드 건설사들이 와서 건축 개발을 하고 있다. 그렇다는 건 화순도 도시화가 더욱더 급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되거든요, 시청자님. 아, 예예예. 그래서 일단 요 분양가 뭐 보유하시게 된 거 축하드리고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은 여기에 네. 좀 거주하실 예정이십니까? 투자 목적이십니까, 시청자님? 거주 목적도 있고요. 앞으로 전망이 좀 좋으면 아, 거주 살려고도 목적도 하고 있고 있거든요. 전망이 좋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요 구도심인데 네네. 아직 구도심 주변에 놀고 있는 토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빈 땅이 아직 있다는 거는 지금 개발은 진행은 하지만 엄청 가속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아델리움과 이런 힐스테이트가 들어온다는 건 화순에 지금 매우 좋은 일이에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예, 좋은 일인 건 먼저 인지하시고요. 예. 제가 화순까지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게 된 계기는 광주가 엄청 개발하잖아요, 시청자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중흥동, 우산동, 뭐 신안, 그리고 충장 뭐 해가지고 뭐 개발 안 하는 동네가 없잖아요, 시청자님. 예예예. 그러면서 광주 2호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화정동 개발이라든가 유스케어 종합터미널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어서 네. 광주는 뭐 전 구역이 지금 다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확장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시청자님 화순이란 곳은 동네에 광주에서 이 화순 자체가 중심은 아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뭐 그렇게 먼 것도 아니에요. 가까운 편에 속합니다. 용산 IC 쪽으로.
네. 그러면서 요즘에 나주 아시죠, 시청자님? 예, 알고 있어요. 예, 나주에 호수공원, 에너지공과대학, 나주 혁신도시 생기면서 요 근처 송항IC라든가 나주에서 이어지는 요 남구 쪽 있어요,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래서 요 동네 부동산이 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가 꽤 상당히 올랐으면 왠지 화순 같은 경우도 나주 대비해서 저평가인 느낌이 강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광주 전 지역이 개발을 하게 되고 요 나주 같은 경우도 계속 건설 개발, 도로 개발하면서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화순이 저평가를 받으면서 이런 아파트 좀 신축이 좀 올라간 지금의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는 앞으로 좀 무난한 느낌이 들고 일단 먼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지금 경기가 좀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뭐 전국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보면 대구는 뭐 입주 공급이 엄청 많아요. 예, 예. 수요 대비해서. 근데 광주는 이 수요 대비해서 입주 물량이 괜찮거든요. 요 비례가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광주는 좀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그러면 광주가 안정감이 있게 되면 화순도 좀 좋은 영향을 좀 받거든요, 시청자님. 아, 예, 예. 그러면서 지금 호재는 광주 이 외곽순환도로 지금 건설 개발을 하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이게 2027년의 예정이에요, 시청자님. 아, 예.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고 거주하실 예정이시라고 한다면 제가 뭐 크게 반대 의견을 드리진 않겠고요. 조금 더 뭐 안정감 있게 생각을 하신다면 광주 시내 쪽으로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시청자님. 아, 광주 시내 쪽으로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우선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뭘 팔려고 해도. 예,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잘 팔리지가 않아요, 주택들이,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뭐 급하게 마음 드실 것보다는 어쨌든 2027년, 지금서부터 5년 뒤에는 좋아집니다, 시청자님. 아, 2027년까지요? 예. 아, 예, 예. 그러면서 광주는 타 지역 대비해서 공급, 이런 입주 물량, 수요 대비해서 무난해요, 광주 자체는, 시청자님. 아, 예.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제일 1순위 제가 드리는 조언은 광주 시내에서도 2호선 들어가는 라인이 있거든요, 시청자님. 2호선요? 예, 광주 2호선 개발하잖아요. 아, 철도, 예. 광주 내부 철도, 아, 예. 서울 내부 순환 철도처럼 광주도 철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개발에 준하는 곳에 구도심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든가 예, 예. 아니면 그게 이제 어려우시면 이 상태에서 어쨌든 거주를 하신다면서요, 시청자님. 네, 거주를 하려고 분양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예. 근데 네, 앞으로 입주가 전망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가야 될지 한 1년 반 정도 좀 남으셨잖아요, 시청자님. 24년 예. 7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4년 7월이요. 예, 예. 뭐 2년 좀 안 되게 좀 남으셨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계속 여기를 유념하시고 보셔도 되겠지만 예, 예. 그래도 1순위는 내부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아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요. 네, 네. 거기 지금 아델륨 3차 네. 제가 약간은 팔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아, 사실은. 팔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팔아드려? 어떻게 해드려? 이제 팔고는 싶은데 앞으로 전망이 좀 괜찮으면 네. 살고는 싶거든요, 사실은요. 전망은 무난하고요. 예, 예. 딱 좋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해 드리긴 애매하죠. 아, 딱 왜냐면 내가 같은 1억이나 같은 2억이 있다면 네네. 철도호재가 있고 개발되는 곳들이 있다고 한다면 광주 시내가 좋겠어요? 시청자님 화순이 좋겠어요? 아무래도 강주 시내가 좋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얘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요 화순 구도심에서는 신축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시청자님. 예, 지금까지는 그러고. 그죠? 그래서 예. 광주 같은 경우도 은근히 부영들이 좀 많잖아요. 북구 첨단 쪽도 그렇고 부영 아시죠? 예, 예. 알고 상무지구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사랑이 가득한 아파트잖아요. 있어요. 네네네. 화순도 짓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
요때까지만 하고 이제 많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신축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안정감이 있고 도로가 열리는 부분에서는 안정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어쨌든 수요가 좀 더 많은 곳에 가셔야 시청자님이 환금이라든가 투자를 하시는데 차익을 남기시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신다는 거. 요 부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세부 사항이라든가 뭐 매수 매도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한번 연락 드릴 테니까 예.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일단 있으신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잘 되시게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전남 화순에 대한 전망이 뭐 아주 막 좋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좀 마음 급하게 잡수시지만 않는다면 좀 천천히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광주로 갔다면 하는 아쉬움은 좀 남아있네요. 세부적인 거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고민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도 고민 상담 받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예, 시흥시 정황동 네, 400-5번지. 네, 거기가 이제 우리가 내가 산지 한 1년쯤 됐는데요. 네. 자원 순환 시설로 이제 앞으로 풀린다고 부동산에서 얘기를 해서 샀걸랑요. 네. 근데 이게 언제쯤 풀리나 하고 전화드려봤습니다. 지금 좀 답답하시겠어요. 자, 요거 네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경기 시흥시입니다. 정왕동의 토지인데요. 자, 여기 토지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좀 속이 뻥 뚫릴 수 있을까요? 네, 속을 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흥에 토지를 사셨네요, 시청자님. 예, 예. 예. 그 기복이 지금 전으로 돼 있습니다. 네, 전으로 돼 있고 뭐 건너편은 뭐 육안으로 봤을 때 뭐 임야로 보이고 농사짓기 참 좋은 네네. 동네네요, 시청자님. 농사짓고 살기 참 좋은 동네처럼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걸 대충 제가 들어보니까 투자 개념으로 좀 사셨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러면 좀 댁도 좀 근처에서 좀 가까우세요? 어디가 가깝냐고요? 요 근처에서 혹시 거주하십니까? 아, 예, 그래서 저는 안양에 살고 있고요. 아, 예. 안양이신데. 네네. 그래도 뭐 멀지 않은 뭐 경기도권이니까. 그래요, 네, 네. 예. 그래서 차 한번 타고 오면 그냥 바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좀 드리면 요 지금 위치에 있으신데 네, 가까운 네. 곳에는 뭐 월곡 판교선 호재라든가 요 반월 시야공단이라든가 요렇게 좀 개발이 됐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러면 뭐 주택이 들어가고 반월 시야공단 들어가고 하면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쪽도 좀 빨리빨리 좀 개발할 법한데 네. 개발이 좀 빨리빨리 안 되는 동네예요, 정왕동이. 아, 거기가요? 이유가 뭐냐면 서울이랑 가깝다 보니까 큰 도시다 보니까 이 그린벨트가 좀 많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누가 뭐 토지를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다 부자 됐으니까요, 시청자님. 시청자님처럼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보유하시다가 어느 날 개발돼서 부자 되신 분들이 많이 생기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월세 받고 편하게 다 사시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 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그린벨트를 좀 걸어 놓은 거예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또한도 역시 그린벨트가 풀린다 안 풀린다 함부로 얘기를 하기가 참 애매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그린벨트를 푸는 거 안 푸는 걸 동네 부동산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시청자님? 안 되지요. 네. 푼다고. 아니면 그 자녀분이 공무원이신데 이 공무원 자녀가 규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어렵지요. 못 푼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시청자님의 어떤 지인분께서 시청자님한테 야, 이 네. 그린벨트 풀릴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네. 같은 데가 아니라 정확하게 발표가 돼서 이때 풀리고 뭐하고 했을 때는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 큰일이 나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 주변에도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일반 분들이 볼 수 있는 상식적인 건 뭐예요? 도로 붙었냐 안 붙었냐, 도로가 몇 메다예요, 모양이 어때요? 이런 거 보고 투자한다고요, 시청자님. 네. 뭐 계획 관리예요, 뭐 생산 관리예요, 녹지예요, 용적률이 어때요, 건폐율이 어때요, 어쩌고 저쩌고. 즉 계속 어쩌고 저쩌고만 주변에서 말이 길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정확하게 이런 뭐 수용 개발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 풀 때는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개발 제한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땅을 이제 수용을 해가요. 그래서 옆에 보면 네. 다행인 건 시흥, 검어 공공주택, 안산, 신길 이 공공주택이 어쨌든 진행을 합니다, 시청자님. 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보상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옆으로 이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시청자님. 근데 이제 옆에도 또 이제 그린벨트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주춤하시는 게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뭐 당장 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년에 풀린다, 후년에 풀린다. 그걸 보시기보다는 요 토지는 기본 한 5년 정도는 좀 보셔야 돼요, 시청자님. 아, 한 5년 정도? 예, 기본 5년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주변에 주거 지역들은 비싸잖아요, 시청자님. 네. 1종 주거 지역, 뭐 2종 주거 지역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시청자님 동네 부동산 그린벨트를 풀어주고 해제를 해주고 용도를 바꾸면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막 이의 제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요. 그쵸, 뭐 광명 사람도 네네. 하고 시청자님 안양이시라면서요. 네네. 그 안양에 계신 분들 뭐 다 들고 일어나겠지, 시청자님. 군포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정부가 해제를 하고 풀 때는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 상태는 이런 부분 앞으로 하실 땐 유의를 하셔서 가깝다, 뭐 도로 붙었다, 모양 이쁘다 그렇게 해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 위치 좋은 거, 변화가 되는 개발이 되는 곳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청자님 한 5년만 좀 보유하세요, 시청자님. 일단 보유는 하셨으니까. 그래도 네. 주변에 교통이 좀 좋으신 장점은 있으니까 그분께서 뭐 하셨던 말씀이 영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네. 이해되셨죠? 예, 근데 일단 한 5년 기다려봐야 되겠네, 그러면요. 아니, 그렇죠, 시청자님. 5년 기다리시다 보면 어쨌든 밑에는 수용 개발해서 지금 주택을 짓잖아요, 시청자님. 예. 이 전부가 지금 다 싹 다 그린벨트인데 이 중에서 일부 풀어서 가져갔잖아요. 그럼 옆에도 확장 여력은 충분히 있어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서해선이라든가 뭐 신안산선 호재를 통해서 뭐 안산에 뭐 선부역 지나서 뭐 IC 쪽에도 여기 신도시 개발 발표가 어쨌든 났는데 여기 또한도 저는 뭐 영 가능성은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주의사항은 앞으로 하실 때는 그린벨트 사셔야 돼요, 안 사셔야 돼요? 글쎄요, 참 어렵네요. 네, 그렇죠. 이걸 장담할 수 있는 일반 사람은 없어요. 이해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한 5년 정도 좀 보시자. 이렇게 좀 조언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토지 저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다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한 5년 정도 정기 예금 넣어놨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정현은 전문가와 함께 지금 부동산 올인원 고민 해결,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시는 개인정보는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평택에 네. 그 토지가 있어서 그 전망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 평택의 토지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네, 평택시 진이면 네, 견산리 네. 252번지입니다. 네, 자, 요 토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경기 평택시 진이면 견산리의 토지입니다. 자, 평택, 안 그래도 이미 기대감이 있는 곳인데 이 토지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평택 상당히 많이 발전하는 동네인데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농지를 보유하셨네요. 네네. 예, 뭐 농사 지으려고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시 농사지려고 한 게 아니고요. 네. 거기 LG 산업단지가 있어서 예. 거기 뭐 LG 타운 들어간다고 그래서 투자로 들어간 거거든요. 야, 대단하시네요, 우리 시청자님. 야, LG 이거 들어오는 소식도 하시고 부동산 예. 경험이 좀 꽤 많으신가 봐요. 여러 군데 해놨는데 재미는 못 봤는데 평택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재미는 못 봤는데 기대를 한번 해본다. 예. 알겠습니다. 좀 조언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근처에 좀 가까운 역이 시청자님 진이역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네. 예.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진이역이 이제 있고, 그래서 1호선 타고 올라가면 서울인 거고, 내려가면 평택역이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서울 그리고 뭐 동탄과 뭐 인접성 부분이 평택에서도 제일 북단에 있는 게 이 진이면인데, 그 자리에 이제 LG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다른 기업들이 LG를 따라오다 보니까 이 동네 집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 속에서 집안에 사주에도 없던 뭐 건물이 나오시던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평택이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부고속도로를 타시던 먼 도로를 타시던 아시겠지만 평택 근처를 가게 되면 교통이 되게 막혀요, 시청자님. 네. 왜냐하면 건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평택에서 좀 따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동부고속화도로를 지금 개발을 하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게 이제 가곡리 견산리를 지나가요, 시청자님. 네네. 그건 그래-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예정이 2024년 12월입니다. 네. 요 개통하는 게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지금서부터 딱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죠? 4년이면 2년이요. 예. 그렇죠. 2년 남게 되고 더불어서 이 도로가 나게 되면 전에는 부지가 이렇게 넓었는데 도로가 나버리게 되면 절토가 되죠, 또 시청자님. 네. 그러면 반으로 찡 나눠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농지라든가 서측에 있는 농지라든가 개발하기가 수월할까요? 수월하기가 좀 더 어려울까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더 좋아요, 시청자님. 지금 뭐냐면 아, 그래요? 넓게 규제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소소하게 규제가 해제가 돼서 개발되기가 더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시청자님. 아, 그러네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규제 해제하면 주목 받아요, 안 받아? 아, 못 봤죠. 주목을 너무 받으면 안 돼. 네. 개발을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조언을 지금 드릴 수 도로가 있는 나는 부분에 저희 땅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이거 좋은 거지. 네. 보상받아서. 예, 보상. 예. 돈 받으셨어요? 근데 보상가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도로 보상 받는다고 부자 되지는 않아요. 도로가 나면 이 동네 아주 그냥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 그래서 그걸 업그레이드가 기대하고 있어요. 된다는 건 요만큼 뭐 개발도 하고 요만큼도 개발하고 개발하기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요거 뭐 아파트라도 지으면 조망권 딱 나오죠, 시청자님? 예. 도로 바로 옆에 붙으셔가지고.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요게 되게 중요한 도로입니다, 평택에서. 그래서 제 고객분도 좀 보게 되면 브레인시티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브레인시티 같은 데 보면 브레인시티가 이렇게 공업지역, 이렇게 주거지역 뭐 예쁘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보상되고 하다 보니까 요 근처에 있는 산들이 막 수십 배 올라 버렸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여기에서 부동산 보유하다가 뭐 10억 생기고 50억 생기고 80억 생기셨거든요, 시청자님. 예. 이게 듣기만 해도 행복하죠? 그래서 이런 좋은 일들이 도로가 나게 되면 더 가속화가 돼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진이 이제 삼산단까지 진이 산단이 잘 돼가지고 삼산단까지 이렇게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2년 뒤에는 시청자님 지금은 수줍게 웃잖아요. 호호호 하듯이. 2년 뒤에는 시청자님 하하하 웃을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어? 아, 지금 그 모습처럼 호호호 아니가 이거 하하하 웃는다고. 호호호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하하하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하하하가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래서 네. 2년 뒤에는 이런 도로교통문제 진이산단에 사람들 더 오게 되고 더불어서 브레인시티가 지금보다는 더 힘내다 보니까 이 도로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시청자님. 근데 전문가님 거기가 이제 2년 후에 더 좋아진다 그러는데 이제 그쪽을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보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청자님. 아, 예. 좋은 값이 나오면 파셔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좋은 값이 나와서 판다는 거는 요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갈아타야죠, 시청자님. 아, 예. 근데 뭐 갈아탈 곳도 안 정해놨는데 막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뭐 고점 저점 막 예측하거든요. 예, 예. 근데 고점 저점 정확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많은 부동산을 이제 오래 해보시거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사서 잘 안 파세요, 시청자님. 아, 단수가 낮은 사람은 뭐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만 돈 벌어? 그 중개하는 사람만 돈 벌 거 아니에요, 예. 시청자님.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찾으시면 제가 뭐 비교해드려서 뭐 가이드 안내를 잡아드릴 테지만 기본적으로 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유하시고 뭐 내년 하반기만 되셔도 뭐 좋은 매수자분들이 많이 달려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시청자님. 아, 네. 그리고 요런 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이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뭐 용도의 변화라든가 충분히 요 건너편도 왼쪽에 보면 농사 완벽하게 짓는 곳인데 뭐라 써 있어요? 진이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라 써 있죠? 네네. 그럼 여기에서 한 500평, 1000평 있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평당 내가 한 3, 400 대기업 받으면. 따라가서 땅 사면 부자 된다 해갖고 샀는데 기대치가 많습니다. 아, 기대치가 많으세요? 네.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좀만 드시고 내년 하반기에 좀 가격 조율해서 맞으면 매매도 한번 생각해보고 뭐 가격이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어쨌든 또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2년 정도 좀 보시자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방송 자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평택시 진위면 토지 고민 같이 풀어봤습니다. 한 2년 정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하하하, 어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년만 조금만 더 보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현훈 전문가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무료 상담과 사연 접수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자로 사연 보내실 때는요. 이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지번, 면적, 이 투자 금액 등 궁금하신 점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상담이 훨씬 더 정확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남겨주시는 이런 개인 정보들은요. 상담 이외 별도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요.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문자로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중림동의 중림 삼성 사이버빌리지 아파트 33평에 살고 있는데요. 전망이 어떤가요? 오래 살아서 이사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사실 지금 뭔가 특별한 이유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오래 살아서 뭔가 좀 환경을 바꿔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서울 중림동 중림 삼성 사이버빌리지 아파트 전문가님 과연 전망이 어떨까요? 네, 중림동 상당히 이제 구도심이고 만리동과 더불어서 오래된 동네인데 가까운 곳에 뭐 충정로역 그리고 오른쪽엔 또 서울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지금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 많이 바뀌고 변화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거주하시고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오래 거주하셨다고 하니까 서울로 7017 이렇게 좀 변화하고 공사하고 새롭게 바뀌고 개발하고 뭐 브라운스톤 들어가고 오피스텔 들어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전 비해서 이 충정로와 서울역 자체가 상당히 많이 천지개벽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 현 상태에서 요 상태를 내가 두고서 뭐 이사를 하고 싶다. 근데 요즘 모두 다 아시겠지만 주택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요 중림동 삼성 사이버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더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근처에 이제 만리동이라든가 요 부근들이 하나하나 재정비라든가 촉진이라든가 모든 것들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북쪽도 보시면 충정, 일종 지구단위계 구역, 준주거 지역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또 바뀌고 있거든요. 한 번 더 달라지고 한 번 더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건너편에는 또 아현 뉴타운이 부가연동이 또 한 번 비상을 하고 그러면 시청자님 이 사이에 있는 껴있는 가운데에서 나머지 개발할 애들이 지금 마저 착착착착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어제도 사우나를 갔다 왔던 동네가 요 아현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서 동네를 보면 참 낡았는데 결국은 개발하고 바뀌다 보니까 동네가 엄청 비싸요, 우리 시청자님.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고서 뭘 부동산을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풍부한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일반 분들이 그냥 대충 보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부분은 만리동 바뀌고 나머지 충정로 북쪽 바뀌고 아현동 바뀌는 부분에서 중림 삼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땐 계속 무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지겹다면 요 마포, 요 공덕 앞에 여의도 뭐 한강 보이는 요 앞쪽으로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것도 전제 조건은 시청자님 팔려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연이 닿으셔서 난 정말 바꾸고 싶다. 그러면 가격을 내놓으셔서 뭐 임자, 뭐 부동산은 다 임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팔리시면 뭐 앞으로 한강, 물 보시면서 거주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이런 마포가 달라지고 만리동이 달라지는 부분은 매우 시청자님한테 좋은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중림동의 중림 삼성 사이버빌리지 아파트 고민 같이 좀 풀어봤습니다. 오래 살아서 이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아파트 자체는 좀 무난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한강이 조금 더 보이는 마포나 공덕, 여의도까지도 좀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가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자, 이 부분 또 한번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보상을 받았는데요. 투자처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오, 10억.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부럽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희가 늘 항상 보던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머릿속에서 악마의 목소리 막 이렇게 들리고 주변에서도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정현훈 전문가님이 천사의 목소리로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받는다는 건 평생을 어쨌든 살면서 뭐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일들이고요. 그렇다고 또 못했다 그래서 나쁜 건 또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살면서 부동산에다가 관심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 보상 정도는 한 번씩 경험을 하면 너무나 좋은 경험인데 일단 보상 이슈가 좀 많은 곳은 좀 창릉 일대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뭐 교산, 어쨌든 신도시 이슈 일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창릉에서 보상받으신 분, 더불어서 교산, 하남에서 보상받으신 분들, 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억이란 금액이 엄청 이제 큰 금액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걸 투자를 하실 때 따져보시려면 포인트를 제가 좀 하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에 내가 진작 진입을 했다면 참 이제 좋았을 테지만 서울에 내가 진입을 좀 못했다면 자산을 지금 불리셔야 됩니다. 지키시는 것도 불리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10억대 금액 정도라고 한다면 요 하남에서 광주를 거쳐서 용인을 거쳐서 안성을 거쳐서 천안을 거쳐서 세종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수도 좀 널찍하게 좀 보유하면서 미래 가치가 뛰어난 결국은 보상받으시는 분들은 보상을 내가 토지란 것으로 받았다 보니까 또 토지를 사요. 그래서 제가 그려드린 이 표를 잘 보고서 야, 돈이 앞으로 올라가는 곳들을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거예요. 자, 광주, 용인, 안성, 내려와서 천안, 세종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호재가 2가지, 3가지 있는 곳을 내가 관심을 가지셔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요 용인이라든가 광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으로 토지가 나왔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값이 꽤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니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좀 다가가시려면 요 광주나 요 용인 같은 경우 안성도 지금 꽤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성, 천안 이런 세종 쪽에서 그 금액 정도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재는 어디든지 간에 다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는 동네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분들이 토지가 어려우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사서 자기가 개발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유 자금이 20억밖에 없는데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서 개발을 하면 그 동네가 좋아집니까?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일반 개인분들은 자기가 개발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건 어려워요.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축 빌라를 지어서 파시는 신축 빌라 업자분들이 왜 힘들어요? 다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대출 가지고 하니까 힘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요즘 이자가 많이 오르니까 이자값 내느라 지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는 부분은 현재 정부가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동네는 100억이 투자가 되는 A란 동네가 있어요. 근데 어떤 동네는 정부가 100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B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동네에 100억을 넣는다 그래서 그 동네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1000억을 넣든 2000억을 넣든 3000억을 넣든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B라는 동네를 내가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정부가 개입이 됐다 보니까 반드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에 맞춘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이런 도로교통이 좋아진다는 거. 아까 제가 조언 드린 게 화순이란 동네도 조언을 드렸고 나주란 동네도 조언 드렸습니다. 그 동네도 분명히 교통이 좋아지고 신도시가 들어가고 철도호재가 생기고 하면서 누군가는 너무나 행복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자녀들 또한도 역시 여유로워. 근데 누군가는 계속 혼자 고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조언을 잘 참고하셔서 이 도로라는 데 주변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기회가 있다는 점 인지하셔서 투자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억이라는 돈이 참 많은 돈인데 이게 투자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놓지 못하면 또 어느 사이에 모래알처럼 스르르르 또 빠져나가는 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 계획 정말 세세하게 잘 세워두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 호재가 너무 하나만 있는 곳이 아니라 좀 다중적으로 멀티플 호재를 누릴 수 있는 곳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곳들이 유리하겠죠. 지금 말씀드렸던 곳들 다시 한번 찬찬히 잘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상담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요. 정현훈 전문가님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상담 꼼꼼하게 도와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